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0일 터지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은 눈알 굴리며 깨끗한 우리 국토를 휘젓고 다니는 게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굴만 봐도 불편하니 어쩔까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이거는 세 발의 피고 혹여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을까 식상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그간 형수와 형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더니만 1월 19일 동작구 노인회관에 들려서 어르신들에게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걸 갖다가 변명을 한 겁니다. 이걸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과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이거 이 욕한 걸 잘못했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데 대장동 비리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모든 죄를 감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았다면 무고한 생명 4명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리가 없다면 당당하게 유동규가 마지막 통화한 정진상의 목을 쳐야 했고 또 자신이 문제된 사건의 전말로 해명을 뜻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누구나 그게 진정한 사과일 것인데 이건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과 형수에 대해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석고대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야 나온 사람이 말이지 형과 형수에 대한 이 예의를 갖다 저버린 그런 형태를 사과도 하지 않고 대권 후보로 나왔다. 그 자체는 이미 후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할 때부터 비리의 행각들이 발각되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계속해서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자기는 형수나 형에 대한 욕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한마디도 없었고 대장동 비리 터지기 전에는 성남시에 대한 비리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그 시정에 대한 예산 사용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정보 공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이 사용한 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는 것 자체가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부당한 행위이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입으로서 말로만 임시방편으로 오해다 라면서 말로만 입술로 사과하는 척만 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권 후보로서 할 일인가? 이런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일이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갖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정녕 대권 후보 당사자인 이재명입니다. 원래 안동이라는 곳은 양반들의 고장입니다. 양반들이 유교 사상을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예의범죄를 잘 갖추고 그래서 은행도 원래 몸에 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은행을 보면 가장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분들의 예의는 정말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이제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태도는 자기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고 자기가 죽으면 안동에서 묻힌다고 하면서도 안동하고 관계없는 전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 빚은 5천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공약 쏟아붓는 거 보면은 이 나라 돈을 아주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두드러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는지 그 자체도 의문입니다. 뭐 심지어 한간에 성남시 예산도 경기도 예산이 200억이 누락됐다고 그때 나왔어요. 200억이 누락이 됐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수치상으로만 흑자로 만들어 놔놓고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그 흑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기꾼도 아니고 하는 짓거리가 보면 똑 도둑놈들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재명이 공약한 것을 보면은 뭐 청년들의 뭐 200만 원을 주겠다, 또 뭐 연간 200만 원, 그 다음에 그 국민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주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어요. 연간 100만 원 줘봐야 국민들에게 약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큰 돈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돈을 국가 예산을 허비할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을 다 합치면 한 추경까지 해서 올해 예산 600조니까 내년 올해 예산 100조 정도 포함해 700조를 써야 되는 700조. 그러면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예산 자체를 갖다가 150조를 갖다 그냥 예상으로 빚을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뻑하면은 뭐 추경 예산 뭐 뽑아가지고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민들께서 이건 알아야 될 부분이라, 뭐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모르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모든 은행과 모든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은 이 자체를 보면 다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혼자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자기만이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포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주는 정사를 행할 때는 엄참마속의 심정으로 정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가장 중대한 전쟁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친구의 동생 마속이라는 자가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나가겠노라고. 그래서 제갈량은 그 전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전법을 마속에게 주면서 넌 딴짓 하지 말고 이대로만 해라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속이 제갈량에 준 전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전법을 사용해 가지고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자기 친한 친구의 동생이지만은 전쟁법을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내리쳐서 목을 쳤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한 말이 엄참마속입니다. 엄참마속.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데 정사는 장난이 아닐 터 최측근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대신해서 죄를 받기만 바라는 쫄장이 그 진정성을 국민에 보여줄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가 행동하는 것은 국민을 역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말한 것을 국민이 속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이고 정신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은 국민에게 실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실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대국민 사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재명은 행실이 난폭하고 은행이 포악하고 자기 신경에 거슬리면은 고소고발을 기본으로 하고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군주가 되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져야 하는 부채가 1인당 1억이 넘고 얼마 되지 않아 3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유교의 고향에 태어났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근본 없는 불량당 같은 태동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사라졌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심한 말이지만 이게 당사자를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또 유림 후손이 된 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알아야 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에게 이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3.19 대선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지도자를 뽑아서 이 나라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위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거는 우리의 권리를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갖다가 이행하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선거에만은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해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